예, 10월 4일, 10월의 첫 개장날 5%입니다. 간만에 쉬고 시장을 좀 보는데, 막 그냥 후드려 까죠. 엄청나게 지금 시원하게 장을 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코스피가 한 60포인트, 코스닥이 3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지수만 한 4%까지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지금 변동성은 가장 큰 우리나라 장답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진 우리나라 장이었고요. 사실 뭐 3살 괜찮다가 어제 마지막에 미국이 좀 떨어지고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번 하향을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환영을 그렇게 하면서 맞이를 했는데, 여전히 지수로 보는 기준이나 포토 내에서는 변화 없이 과매도권으로 보고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간만에 이제 주식하는 분들 연락을 좀 하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관계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이 4분기 시작이고 10월 시작입니다. 10월 초도 되게 중요하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간만에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다 약세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뭐 콘트 얘기는 확률 얘기 좀 드릴 건데, 사실 시장을 보시면은 근래 들어서 뭐 수급 얘기 말고 밸류로 분석하는 데를 많이 못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금리나 채권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주식에서 빼서 뭐 비안전 위험자산 쪽으로 포트가 나눠지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좀 수급 문제를 할 수 있죠. 정시로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작년 9월달 10월달 같이 하셨던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달 10월달에 오버슈팅 되면서 원래는 6월달 정도 2300 정도가 바닥에 나와야 되는데, 9월 10월에 엔화 어떻다, 달러 날아간다, 뭐 유럽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2150까지 빠졌어요. 작년 9월 말에. 그러고 10월 초에도 살짝 조정받다가 10월달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흐름을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여전히 저희가 볼 때 지수나 메인 섹터를 홀딩하고 있고, 로봇 섹터로 보는 전략 테마주, 오늘 그래도 유진 로봇이 상당히 강하게 받쳐요. 이런 날 보너스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단기 비중이 좀 많은 상태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작년 9월 10월에는 달러가 114, 115 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1430원 갔어요. 근데 지금 달러는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덜 오르고 우리나라 환율도 올랐다 해봐야 1360원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금리는 사실 작년 말보다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저희가 4%대 안정을 바랬던 게 8월 말 9월이었는데, 이제 10월 들으면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9까지 왔습니다. 4.9. 미국 10년물 그냥 제일 안전한 채권의 확정금리 넣어놓으면 1년 기준으로 5% 이상 5%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이냐 주식이냐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런 것 때문에 수급 관계도 좀 매크로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매크로 계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JP모건의 다임러 회장이 그랬죠. 뭐 지금 7%대 시대를 뭐 준비해야 된다. 오늘 또 옐런도 그랬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이 장기 고금리가 계속된다고 너무 보지도 마라, 뭐 그렇게 살짝 시장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이 금리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어제 미국의 졸트 보고서라고 나왔는데, 자, 고용이나 소비가 살짝 연착륙 되기를 바랬지만 고용이 상당히 강하게 났죠. 여전히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요거는 이제 주말에 살짝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고용을 인사이드로 보면 연착륙 중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시장도 그렇죠. 어떤 돈이라든 게 단기적으로 투기자산 핫머니 같은 게 슈팅할 때는 좀 많이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좀 지켜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 비교하는 이유가 꼭 시기별로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그때 한번 주말에 잠깐 말씀드렸던 일본 엔화가 작년에 갔던 그 수준만큼 엔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말씀드렸죠. 달러당 150엔의 수준에 근접하면서 구두게임 얘기 나왔거든요. 작년 9월, 10월도 그랬었어요. 자, 미국과 일본이 조금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일본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개입이 시작되면서 매크로 상에서 변화가 줄지 좀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지금 미국 10년물이 너무 세다. 자, 그리고 뭐 그때보다는 달러나 환율이 조금 덜 올라가는 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문제가 또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채권 자경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주말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어쨌든 그런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살짝 깨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매크로에서 좀 슈팅이 더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또 하원에 이제 메카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의 강경파하고 민주당이 진짜로 당론을 중에서 해임해 버렸죠. 다시 한번 뭐 출마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한호 의장이 이 해임이 된 경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게 살짝 불안정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치 이슈니까요. 단계 등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미국이 여는 동안 우리나라가 4일 쉬었는데 오늘 간만에 외국인이 현물 선물을 다 팔았어요. 양매도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 최고 비싸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2400 같으면 8월 고점 기준으로 300포인트 빠진 거예요. 자, 9월 달에 되기 전에 고점 이때 기준으로 봐서도 200포인트 빠진 겁니다. 지수가 10% 정도 빠진 거면 종목들은 30%씩 빠진 거예요. 보통 그 정도 9월 달에 폭탄을 맞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제 판단은 그러는데 작년 9월도 그랬지만 바로 급보이자 받는 보다는 등락을 만들면서 바닥밴드 만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외국인이 사실 조정하기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신용이 터진다기보다는 외국인 흐름에 따라서 큰 흐름들, 개인들의 빅게임들이 같이 수급을 따라 움직여요. 오늘 사실 외국인의 3천억, 그다음에 선물을 8,000개 때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찔끔찔끔 파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더 크게 따라 파는 이 개인들의 빅머니 수급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장 큰 낙폭을 아시아에서 기록했다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일단 개별 종목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구성하고 일단은 버티고 있는 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로 대변하는 메인 섹터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오늘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바이오나 엔터 관련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그렇죠. 저도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장이 괜찮아질 때까지 들고 있느냐. 뭐 지금이야 사실 워낙 급하게 때리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망이 맞는데 여기서 이러면 지수라든지 메인 섹터들이 바로 급반등이 못 나와줘요. 지금은 좀 매크로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이게 금리나 환율이 확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풀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테마나 개별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잠시 후에 말씀드린 그런 대상 종목으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걸 전체로 포트를 꾸린 상태에서 개별 매매를 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지, 그 정도로 고민하고 또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테마 중에 로봇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는데 오늘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로보틱스가 오늘 전격 출범을 했다. 뭐 삼성이나 LG나 다른 대기업에서 로봇 산업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언론 플레이라 볼 수 있는데, 주말에 말씀드린 것들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기 전에 제가 좀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매매할 엄두를 못 냈어요. 자, 유진 로봇이 사실 정말 오늘 같은 케이스는 코스닥이 거의 1,400 이상 빠지는 역대적인 날이긴 한데, 이 5일선, 21선 이후에서 추세가 유지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큰 규모 중에서는 소형주 빼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일단은 버티고 있는 가운데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수급주로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보는 부분이고, 내일 두산 로보틱스 나오면 되게 흔들 거예요. 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오늘 뉴스도 그렇고, 오늘 뉴스 보시면 또 하나 로보틱스 얘기 나오지만 삼성,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또 엄청 또 기대를 하는 또 뉴스를 내보내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테마주는 추세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살짝 틈새로 보는 거예요. 유진로봇이나 램보 로봇도 이전에 저는 오늘 많이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지만 그때 말했던 저점 내에서 바닥밴드 깬 게 아니라 오늘은 사실 개인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추세는 홀딩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두 개로 방어를 해서 전략세터 테마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일 같이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도. 자, 2차 전지나 반도체는 많이 드리는 말씀은 없는데 오늘 반도체가 조금 나아요. 그래도 2차 전지는 오늘 지수가 더 빠지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 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수급 본다 개인 수급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80만원 중반 이하로 떨어졌죠. 포스코도 박스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언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매매를 안 했어요. 주말에 말씀드렸던 제가 포스코 DX 오늘 플러스 나 있거든요.
일단 매매할 수 있는 포스코들 코어 종목 중에 포함시키고 같이 보면서 테마 대응할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때렸어요. 오늘 사실 또 간만에 외국인이 많이 때리면서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갔고 그 8월달 저점 갔던 6만원대 중반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딴 것도 마찬가지 나스닥 약하다 보니까 같이 가는 흐름이고 외국 수급 보는 흐름인데 코스피가 2400까지 왔고 나스닥도 지금 살짝 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얘기 4분기에 살아난다, 수출 괜찮아질 거다. 엔비디아나 다른 대기업이나 빅테크 관련해서 AI 성장 스토리는 계속 사실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다우가 지금 2023년 올해 기준으로 계속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났어요. 작년에 많이 빠지고 다우도 플러스 나 있던 것들이 지금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나스닥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빅테크 위주로 선별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는 이제 애플 기준으로 보지만 반도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고 오늘 삼정 관련 소부장은 좀 약했어요. 하나마이크론 좀 약했는데 하이닉스가 살짝 잘 버팁니다. 오늘 외국인이 때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때리고 있을 때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와요. 여전히 지금 11만원대 초중반에서 받치고 있죠. 이제 박스권 하에서 밴드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소부장도 플러스권 나온 게 많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약간 갈렸다는 얘기죠. HPSP, 주성엔지, 한미반도체, 유스페타시스 같은 것들은 여전히 오늘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꽤 괜찮게 받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큰 흐름 나쁘지 않은데 요 사이 삼전 쪽이냐 하이닉스 쪽이냐 달라서 약간 갈려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큰 건 안 좋지만 개별주로 대응하는 부분인데 유한량이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나서 아침 10몇 프로 올랐어요. 근데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단기로 다 때렸습니다. 자, 그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직 중기로 보는 분 계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매매 좀 하긴 했지만 8만원대 초반에 안착되면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대형주 중에서 바이오 개별주 중에서 제로도 좋고 뭐 수급이 좀 가볍긴 합니다. 물론 아주 큰 수급은 아닌데 이 8만원대 초반이나 7만원대 갭 다 메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매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장이 안 좋거나 지수 안 좋을 때 매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보는 종목이 제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그나마 수급 살아있고 매집되고 꽤 괜찮은 캐퍼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65,000원 밑에서는 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놓고 다시 반등을 주죠. 이쪽에서는 파는 가격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대라 보시면서 알테오젠을 매매하시거나 이용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전체 포트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2개 정도는. 엔터도 물론 안 좋죠. 하지만 딴 거 다 나쁠 때 여전히 GRP 기준 보시고 105,000원 이하에서는 저가 밴드도 오늘 버티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 지금 중국 관련이라든지 기계, 뭐 전력, 조선 같은 것도 있는데 여전히 캐파 작고 시장은 좀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인 반도체 약간 다르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2차 전지는 시장 내 같이 좀 빠져서 있지만 언더슈팅 구간이라 보고 나머지 로보틱스는 로봇 쪽 테마는 내일 상장되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방어 포트, 틈새 전략 테마로 조금 더 이용할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자, 오늘 첫날 되게 힘드셨는데요. 어쨌든 시장 하다 보면 작년 9월, 10월도 그랬습니다. 작년 9월도 10월도 그랬고 작년 12월도 막바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항상 하다 보면 시장은 예상보다 더 빠질 수 있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기준되는 그런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 미국의 고용 소비가 떨어지고 고금리가 약간 오버슈팅 되는 그런 가운데 시장의 수급적 측면으로 변동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좀 같이 좀 견디시죠. 기분은 좀 나쁠 수 있는데 지금 개인별로 봤을 때 전체 시중 터질 건 아니에요. 워낙 지금 코스닥은 미리 빼놨기 때문에 전체로 터질 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시중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같은 게 약간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장 하반기가 되거나 5장 되면 이런 것들이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조심하시고 오전에 한두 분 얘기를 했어요. 아직 현금 있는 분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현금이 사실은 되게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는 단계에서는 갖고 있으면 현금은 수익은 안 나잖아요. 빠지지도 않지만 12630이나 233745 같은 것들이 우리 8월 달에 저점 때 1심 사고도 했는데 더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좀 사서
오히려 기다리면 반등 줘서 팔 수 있는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지수 ETF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시장 조금 힘들치더라도 이제 10월 달에 제가 봤을 땐 단기로 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같이 보시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